그날 저녁은 정말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났고 식탁 위에는 늘 먹던 반찬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시던 된장국.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식탁 앞에 앉았고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리를 조금 줄이고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밥 먹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앉자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되면 각자 식탁으로 모이는 게 당연했던 집이었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맛을 봤습니다. 오늘 국 괜찮네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크게 웃으신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했지. 아버지는 반찬을 하나 집어 드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계란말이는 내가 다 먹어도 되나? 아버지, 하나는 남겨요. 그렇게 한번 웃음이 지나갔고 식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잠깐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누군가는 텔레비전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국물 떠먹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그게 그 저녁의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은 식사였습니다. 30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기념사진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그릇을 치우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날의 냄새와 말투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무언가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의 마지막이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퇴근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약속이 생겼다거나 피곤해서 먼저 잔다거나 각자의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들은 모두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식탁에 세 사람이 동시에 앉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보름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각자 바쁜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허전한지는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단지 뭔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 자리가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된장국 냄새가 비슷하게 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란말이를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떠오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구나.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확히 무엇의 마지막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뒤이어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쉬움, 후회, 그리고 자책. 왜 그때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왜 휴대폰을 들여다봤을까? 밥을 조금 더 천천히 먹을 걸.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밥을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수백 번 함께 먹은 식사 중에서 어떤 날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떤 날은 뭔가에 걸린 것처럼 잊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 저녁이 그랬습니다. 생일도 아니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김치에 된장국에 계란말이를 먹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렇게 잊히지 않는다는 건 기억이 그 식사를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저녁까지는 우리 세 사람이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억은 그 변화의 경계를 바로 그날 저녁으로 잡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날을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 앞에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걸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다른 무언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저는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한 순간부터 그날 저녁에 대한 기억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자꾸 그날로 돌아올수록 저는 점점 더 그날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무얼 했는가? 밥 먹는 도중에 휴대폰을 봤던가? 텔레비전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가? 어머니가 웃으실 때 제대로 웃어드렸는가? 아버지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었는가? 오늘 국 괜찮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제가 부모님께 건넨 가장 긴 대화였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알았더라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웃음도 조금 더 나누고 국을 한 그릇 더 퍼다 먹으면서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나중에서야 알아챕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다가 한참 후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 후회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저는 조금씩 그날 저녁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던 그날을 놓쳐버린 무언가의 상징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잠깐 멈춰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마지막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후에도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맞춰 한 번씩 모이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제가 들르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밥을 차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계란말이를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된장국을 끓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어째서 그렇게 오래 잊고 있었던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밥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모였다면 그 이후에는 날짜를 잡고 시간을 조율하고 나서야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던 일이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슬프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날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약속 없이 그냥 그 시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모인 저녁이었습니다. 당연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 시절 내내
그 당연함의 무게를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저녁 6시쯤 되면 부엌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이거나 찌개거나 국이거나. 그 냄새가 나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고 식탁에 앉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그 상황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국을 끓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시간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반찬을 두고 짧은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가벼운 일이 아닌지를 저는 그것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느꼈습니다. 있을 때는 공기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깨달음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후회가 됐고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그 감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쪽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쪽으로. 그런데 감사함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동시에 더 아쉬워지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두 감정 사이에서 한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날 저녁에 대해 하나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날 식사가 평범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날 저녁이 특별한 자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그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식탁 분위기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어색하거나 무겁거나 괜히 감정적이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자리가 불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셨고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국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날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누구도 그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이렇게 따뜻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만든 따뜻함은 금방 식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따뜻함은 오래갑니다. 그날 저녁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진짜인 온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 괜찮네요. 계란말이 하나는 남겨요. 그 짧은 말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하려고 고른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습니다. 사람 사이에 남는 건 어쩌면 준비한 말보다 준비하지 않은 말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의미를 담으려고 고른 말보다 아무 의도 없이 편하게 건넨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저녁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요? 그날 저녁을 자꾸 떠올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제 주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이것들도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보면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전화 한 통, 같이 걷는 골목길, 아무 말 없이 앉아 같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시간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특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어주고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고 같이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평범한 말 한마디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언제나 나중에야 알게 되니까요. 지금의 저는 그날 저녁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기준이 된 저녁이라고, 그날 이전의 시간들을 당연하던 시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날은 그 시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다음 시간을 만들어주는 경계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을 때 조금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시간을 내고 그래서 모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이 조금 번거로워지긴 했지만 그 번거로움 안에 더 명확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라는 마음이, 당연함이 사라지자 오히려 선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서 이번엔 또 다른 종류의 평범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일상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만의 새로운 당연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을 이제는 슬프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마운 저녁으로 기억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나갔지만 오히려 그래서 어떤 의미보다 더 오래 남은 저녁으로, 된장국 냄새, 계란말이 접시, 텔레비전 소리, 짧은 농담 하나, 그날 그 식탁에 있던 것들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평범했던 것이 오히려 더 오래 남는다는 것. 그 생각이 지금도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식탁이 있으셨나요? 함께 앉았던 사람이 생각나셨나요? 그 기억을 조금만 더 꺼내서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슬프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었던 일로, 그냥 있었던 사람으로, 그냥 그날의 냄새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대단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 하지만 듣고 나면 오늘 하루가 조금은 달리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오늘 떠오른 식탁이나 사람을 한 줄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꼭 읽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